자, 이번 시간에는 CAPEX와 OPEX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CAPEX는 Capital Expenditure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OPEX는 Operational Expenditure의 약자죠. 자, CAPEX를 보면, 자, Spending Money Upfront on Physical Infrastructure. 자, 비용을 먼저 지불해요. 뭐에 대해서? Physical Infrastructure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드웨어 장비 구매하시고 뭐 스토리지, 네트워크, 기타 등등 이런 장비들 구매하실 때 먼저 돈 먼저 내고 구매하셔야 되잖아요.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서버에 대한 비용, 서버 구매하셔야죠. 그리고 스토리지 구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비용, 여기에 라우터나 케이블이나 필요하다면 스위치 같은 네트워크 장비 구매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백업이나 아카이브에 대한 비용, 백업도 필요하죠. 일례로 뭐 얼마 전에 누가 DB를 날려먹어서 회사가 아주 큰 손실을 입었다. 그래서 뭐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백업을 해놨으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백업 반드시 필요하고요. 자, DR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Disaster Recovery, 재해복구의 약자고요. 이 단어도 잘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Disaster Recovery.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갑자기 서버 운영하고 있는데 뭐 지진이 났어요.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이럴 경우에 지역적으로 떨어진 곳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온프레미스 환경이랑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일종의 그냥 지역적으로 떨어진 곳에 똑같은 환경에 아주 큰 덩어리로 백업을 받아 놓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쪽 지역에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다른 지역으로 바로 스위칭해서 그쪽으로 서비스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DR이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비용 들어가겠죠. 데이터 센터 빌리면 거기에 대한 비용. 여러분 IDC 들어가 보신 경험이 아마 없을 거예요. 뒤에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IDC가 어떻게 생겼는지 클라우드 환경에서 쿨링이라는 거는 전산실 서버실에 가면은 여름에 가면은 제일 시원합니다. 왜 그러냐? 서버에서 열이 엄청나요. 뭐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여름에 아주 엄청 더운데 여러분들이 뭐 그 창고 같은 데서 만약에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 서버 온도가 많이 올라가면 서버가 다운돼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전산실은 시원하게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근데 이것도 클라우드로 가면서 굉장히 획기적인 기술들이 많이 개발됐어요. 예전에는 에어컨을 아주 그냥 굉장히 세게 틀어서 추울 정도로 해서 이 IDC나 이런 전산실을 쿨링했다면 요즘은 이제 순행식이라고 해서 그런 GPU 관련된 컴퓨터에 보면 순행식이라고 해서 물로 이렇게 냉각시키는 그런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물리적인 보안, 하드웨어나 무슨 메모리나 이런 걸 누가 훔쳐갈 수도 있고 서버를 집어갈 수도 있고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있어야죠. 그래서 전문가에 대한 또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CAPEX와 관련해서는 자, 여러분들이 뭔가 이거를 진행하면서 비용을 내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이런 것들이 다 셋업이 되고 전체 내가 비용이 얼마 정도 들겠구나라고 예상을 하고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를 완벽하게 예측하지 못하면 나중에 큰 사고가 날 수 있겠죠. 전문가 그냥 뭐 내가 인터넷 찾아보고 하면 되지 했는데 비즈니스에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뭐 다운타임이 1초만 돼도 손실이 엄청나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제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삼성전자를 담당할 때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 가면 로봇 팔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MES라고 합니다. 매니팩처랑 관련된 이 삼성 반도체 라인이 한 1분만 멈추면 손실이 몇백억이래요. 굉장히 미션 크리티컬하죠. 그런데 여기에 전문가가 와서 1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했다. 뭐 10초 안에 해결했다. 다 돈이랑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관련된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자, 오펙스 보시면요. 오펙스는 그냥 여러분이 사용한 만큼만 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이랑 관련된 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여기 표현이 돼 있지만 사실 서브스크립션 구독 비용에는 여러분들이 하드웨어 포함해서 소프트웨어 포함해서 전기세 포함해서 그거를 n분의 1로 쪼갠 거겠죠. 근데 단 가격이 KPX에 비해서 OPEX가 싼 이유는 규모의 경제가 작동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소프트웨어 리스 비용,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클라우드에 있는 거를 내가 필요한 대로 커스터마이징해서 그 피처를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클라우드 전문가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이 제일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제가 자격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클라우드 전문가들이 예전에는 시스템 엔지니어, 뭐 DBA 데이터베이스 전문가죠. 그리고 뭐 개발자, 뭐 기타 등등 자격증이 여러 가지가 종류가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 클라우드 시대로 오면서 클라우드에서는 시스템 엔지니어 대신에 클라우드 어드민이라는 자격증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대가 기술이 바뀌면서 자격증도 종류가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포트에 대한 비용인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전문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제공하는 엔지니어를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베이직, 스탠다드, 뭐 개발자용, 그리고 제일 상단에 이제 EA라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어그리먼트. 보통은 아주 대기업.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연간 그 EA로 내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들이 EA 계약을 맺으면 그 회사에 들어가서 상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랑 관련된 문제가 생기면 그 서포트 엔지니어한테 요청을 하고, 이 엔지니어들이 해결을 할 수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을 해주고,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본사에 에스컬레이션 해서 본사 엔지니어의 도움을 24시간 바로바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비용은 컴퓨팅에 대한 비용, 여러분들이 뭔가 연산했을 때 들어간 비용과 스토리지 사용 비용, 이렇게 빌링 형태로 제공이 되고요. 자, 여기서 오펙스의 가장 큰 장점은 장비 사용에 대한 투자가 전혀 필요 없다. 또 다른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자면 KPX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세팅하는데 적어도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길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뭐 장비를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장비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오거든요. 뭐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개발자들끼리 뭐 나는 애플이 좋아, 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아, 나는 IBM이 좋아, 나는 페이스북이 좋아, 나는 구글이 좋아, 막 이렇게 뭐 심하게 멱살 잡고 이제 싸운다고 표현을 하는데, 막 싸워요. 그럼 제가 가서 조용히 한마디 하죠. 야, 어차피 다 미국 회사야. 우리가 알고 있는 IT 회사들은 다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백서도 영어로 나오는 거고, 시험 문제도 영어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어로 이 과정들을 좀 힘들지만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기본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다음번에 업그레이드되는 기술이 나왔을 때 그런 영어로 된 문서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거를 다른 엔지니어보다 빨리 먼저 기술을 습득해서 적용하고 여러분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런 장비들이 오다 보니까 뭐 한 달 이내에 이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트래킹 해보면 아직 배 타고 오고 있는 거예요. 배가 보통 뭐 한 달에서 3달 정도 걸리니까, 그러면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 장비 올 때까지. 더군다나 그 장비가 네트워크 백본 장비예요. 예를 들어서 백본이라는 게 이제 그 네트워크의 기본이 근간이 되는 장비인데, 백본이 안 들어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오펙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브스크립션 만들어서 신청하면 그냥 바로 1초 후에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클라우드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